알면 할수록 좋다.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제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. 고고싱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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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범래입니다. 그렇군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좀 재밌는 과학계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또 과학계 기사가 스토리가 있어요. 이게 그냥 가끔 보면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 것들이 있는데 스토리가 있는 과학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어떤 기사냐면 2022년, 이미 작년이네요. 네. 2022년 12월에 과학계와 에너지 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 발표입니다. 조금 늦게 브리핑해드리는 것 같긴 한데 미국이 핵 융합 점화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. 어허. 뭐 물론 나왔다고 해서 뭐 며칠 동안 나온 건 아니고 하루 반짝하고 이제 사라진 뉴스긴 했는데 이게 무슨 뉴스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소재를 지지익선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. 135회 인공태양. 아마 그때 앤서님이랑 저랑 둘이 했었죠. 맞아요. 네. 그랬나? 네. 지지익선 135회 인공태양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사입니다. 네. 그때 했던 얘기를 좀 짧게 요약을 해보면 핵 융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얻을 수 없었던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. 그리고 그 원리가 태양과 같다. 태양이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혼자 활활 불타고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,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핵 융합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핵 융합 에너지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죠. 뜨겁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.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발전이 되면 이제 스스로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떻게 이해를 해보면 태양이 어느 순간 점화를 시작을 했겠죠. 어느 순간 불타기 시작했을 겁니다. 근데 불타서 소모되는 연료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. 옆에서 장작을 넣어주거나 뭐 열을 넣어주는 게 아니죠. 근데 계속 불타고 있는 그 원인이 그건데 그 135회 에피소드가 진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데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.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지구에서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을 좀 모사를 해야 되는데 그 모사 중에 한 가지가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다. 태양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어요. 지구에도 수소랑 헬륨은 있습니다. 사실 많죠. 네. 근데 왜 태양에선 그게 활활 불타오르고 지구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? 그러면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없기 때문인데 그럼 반대로 지구에서 인위적으로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주면 인공태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구에서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? 1억도 이상. 섭씨 1억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 또 엄청 높은 압력이 필요한데 지구에서 이 온도와 압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죠. 네.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야 이제 발전의 의미가 있는 건데 미국에서 이걸 성공했습니다. 2.05 메가줄의 에너지를 쏴서 3.15 메가줄의 에너지를 생산한 겁니다. 이걸 효율로 따지면 1.5배 이상의 효율이 나온 거예요. 네. 사실 이 정도면 엄청나죠. 1.5배면. 훌륭하죠. 내가 장작 한 개 넣는데 장작 한 개 반 넣은 정도로 불이 타면 이거 사실 뭐 꿈의 에너지지. 거의 무한 동력이죠. 무한 동력.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. 이 수소 원자를 향해서 좀 미친 것 같긴 한데 수소 원자라는 게 되게 작은 거잖아요. 네. 여기에다가 192대의 고출력 에너지를 수소 원자를 향해 쐈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핵융합 발전 방식으로 나왔다. 그런 얘기인데 지금 얘기 드린 것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게 이건 발전기의 형태는 아니에요. 발전기의 형태가 되려면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인공태양 편을 들어보시는 게 좋은데 이 토카막 장치라고 하는 발전 장치에 계속 1억도 이상 고온 고압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소 넣어주면서 부산물 헬륨 빼주면서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자기장 방식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한 건 그건 아니고 그냥 단기적으로 수소 원자를 향해 192개의 고출력 레이저를 쐈더니 쏜 것보다 많은 에너지가 나오더라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실험 하나로 미국이 드디어 꿈의 에너지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꿈의 에너지가 되는구나. 이게 되네를 확인한 거죠. 수소 원자를 향해서 이 정도로 쏘면은 이게 되는구나를 미국에서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인공태양을 향한 거대한 첫 이정표에 도달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고요. 그 이전까지는 그래 뭐 수소 헬륨 어쩌고 해서 고온 고압 어쩌고 해서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돼.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걸 정말로 확인을 한 거죠.
네, 그래서 이 분야에서 한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은 이렇게 레이저 쏘고 이런 거엔 크게 관심이 없고 그 발전 방식, 자기장 방식, 토카막 방식에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세간의 평가로는 한 2030년이 좀 넘으면 상용 에너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어쩌야 된다 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핵 융합 발전 방식 자체가 탄소 배출이 없는 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여러 연구진들의 노력의 결과로 2030년보다 좀 더 빨리 혹은 더 많은 발전소가 나온다면 아마 인류의 방향성이 크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기사였고요.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그 인공태양 에피소드 마지막에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앤서님과 제가 했던 얘기가 이 정말로 인공태양이 잘 이제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발전을 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뭐 지역마다 하나씩 태양 하나씩 두고 사는 그런 세상이 오면 에너지 걱정이 없어진 인류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? 그거 참 기대된다.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올 수도 있겠다. 2030년이라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예전에 이야기하던 좀 먼 미래 같다라고 느꼈었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게 뭐 지구 온난화나 뭐 이렇게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힘들어지기 전에 아마 이 핵융합 발전이 먼저 상용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? 약간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되게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과학 기사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23년에 이 에피소드가 올라갈 텐데 조금 시간이 지난 에피소드지만 저희가 한번 다뤘던 소재에 대한 후속 기사 같은 느낌이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봤습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